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이제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2023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 해 1년이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1년 농사를 이걸 잘 해놔야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3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열매가 주렁주렁주렁주렁 잘 열릴 수가 있습니다. 씨를 잘 뿌리면 뭐예요? 물도 주고 거름도 좋은 거름을 줘야 되고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다 알아요 이런 분들 있죠? 다 알아요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때 저도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옛날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겪는 일들 그리고 형제 라인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다 보면서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특히 해외 사업을 하다 보면요. 뭘 제일 조심하셔야 되냐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나오신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이에요, 말. 저도 옛날에 크게 당했었거든요. 그 한국에서 탁 나와가지고 막 자기 어떤 사업이고 뭐 번지르르 하고 뭐 하고 막 목소리가 큰 사람들 있죠. 자기 잘난 척 심한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막 엄청 자기가 막 되게 잘 나갔고 막 청와대에 있었고 막 엄청 대단한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결국 사기를 쳤고 진짜 부자는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진짜였는데 그 인도네시아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너무 속상했던 게 뭐냐면 야 외국 사람들이 진짜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되게 싫어한다는 게 그거였구나. 그걸 또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 한국 사람이 있다고 그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사기를 많이 당한대요. 근데 저도 진짜 그 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친구도 뭐 지금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몇천만 원은 뭐 자기가 손에 났다 해도 그냥 아유 큰 고액가에 들었다 뭐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피해를 본 사람이고 저도 피해를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을 무진장 막 화려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야 완전 대박이다 그랬는데 제가 우연히 그 사람의 집에 가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그 집에 자꾸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만 내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저는 너무 감사하니까 좀 집까지 이렇게 마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싶었었는데 집까지 못 오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영세민 아파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거와 현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들통나니까 이제 애터미 비전은 받고 그리고 자기가 잘난 걸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몰린다는 그런 뭔가 이상한 그런 거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저한테도 막 뭐라 그랬냐면 1년에 명품을 그래도 최소 한 두 벌 정도는 사입으라고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제가 그때는 국장이었지만 정말 왕관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국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막 사업의 경험이 많다, 막 부자다, 능력이 있다, 막 거기다 글로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거에 제가 그냥 막, 네, 네, 사모님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막 뭐라 그랬냐면 명품을 사야 되고 옷 이렇게 입지 말고 막 저한테 엄청 막 그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명품 막 한두 벌 정도 있어야 된다면서 자기 딸이 막 엄청 부자라는 걸 막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는 빈 깡통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한테 사기를 쳤고 결국 저는 큰 리스크를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요. 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진짜 그때 이도우 총단장님이 저한테 한 번도 뭐 괜찮아 괜찮아 뭐 잘해 잘해 이러다가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꽃돼지를 이제 배워가지고 그냥 이 사람 꽃돼지를 키우지 뭐. 왜냐면 이 사람은 세미나도 한 번만 탔고 그냥 막 자기 인맥도 아닌데도 막 그 사람이 인맥을 갖다가 막 좌우로 붙이고 막 되게 진상이었는데 저도 그 내공이 없다 보니까 그냥 꽃돼지를 그냥 나의 방식대로 그냥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 양쪽에 그냥 키우지 뭐 이런 식으로 꽃돼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갔는데 총단장님이 저보고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야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탁 지나다 보니까 결국
그 스폰서가 봤던 안목은 정확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저도 지금도 상담을 계속 드리는데 요번에도 또 제가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저 혼자 저는 항상 제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려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파트너가 딱 상담이 들어올 때 일단 어떡하지? 어떡하지를 생각할 때 그래도 항상 총단장님한테 보고하는 습관이 들였는데 일단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도 방향을 잡아주셨는데 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총단장님의 뜻대로 되다 보니 내 파트너가 자장격지가 되면서 성장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총단장님 딱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잘못하면 잘못된 습관, 그 사람이 스폰서가 해주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잘못된 습관을 길들일 수가 있다. 그거는 네 탓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끔 혼자의 그런 기회를 줘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또 한 번의 그 깊은 깨달음. 저는 막 뭔가가 탁 들어왔을 때 이걸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런 여유도 보면서 그 사람도 생각할 시간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가 자장격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라고 했을 때 역시 총단장님과 상담을 안 했더라면 내가 또 이걸 감당을 못했을 텐데 이 상담의 중요성을 또 깨달았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애터미의 기본적인 성공하려면 이제 A코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틀었는데요.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거의 대부분 이제 서민, 이제 중산층 분들이 많죠. 부자는 거의 없잖아요. 내 주변에 뭐 많으면 대단한 거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산층이 왜 몰락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혜정 총단장님의 강의를 보면 희망의 사닥다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중산층이 없어지면서 이제 에너지 빈곤층이 생긴다. 서민층 밑에 에너지 빈곤층을 얘기를 하셨는데 야, 이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서 확실히 리더다 보니까 벌써 본인도 옛날에 어려웠을 때 가스비 3만 원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게 에너지 빈곤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애터미로 인해서 그 프로모션 10억을 받는 돈 3만 원이 없어서 버티지 못했던 그 이혜정 총단장님도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서 그 10억을 털컥 갖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이거는 진짜 우리 재심합력으로 해서 이제 기부를 하겠다 하면서 멋있게 기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요. 그냥 여러분들이 에너지 빈곤층이 생긴다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가슴 깊이 느끼셔야 되는 게 진짜 이제 생활에 여러분들 주변에 에너지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가스비 오르고 있죠. 월급은 인상 안 되죠. 그리고 월급 인상을 시키니까 회사의 사장님들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인건비 줄여야 되니까 사람 잘리게 되죠. 그래서 실직하게 되죠. 최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금융자본 시대에서는요. 이 금융자본 사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산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가서 금리 인하가 이제 이 빈부격차의 제일 주요 요인인데 부자한테 대출을 싸게 해줘요? 서민들한테 대출을 싸게 해줘요? 부자한테는요, 뭐 2%, 1%는 아니지. 2%에도 막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고금리 쓰시잖아요. 막 15%막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중산층의 기준이 얼마냐? 연봉 8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 7천만 원이 중산층인데 1인 가구로 봤을 때는 145만 원에서 한 389만 원이니까 한 400돈. 자, 여러분 혹시 1인 가구이신 분들은 내가 145에서 한 달에 400만 원 번다 라고 하면 중산층인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제 4인 가구들이 제일 많으니까 4인 가구는 월 400에서 월 1000 정도 들어와야 중산층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4인 가구에서 월천 되시는 분들이 있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 많이
좀 떨어지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더 늘어나신 분들도 있는데 늘어나신 분들보다는 제 주변에서도 조금 더 줄은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는 진짜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정말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돈은 얼마냐? 옛날에는 10억만 있어도 평생 놀 거, 뭐,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요, 저는 3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38억 이상이더라고요. 38억 원. 거의 한 39억 원 정도 돼요. 왜냐면 38억 정도 이상 되니까. 그러면 약 39억이 있어야 진짜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진짜 내가 막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평생 돈 안 벌어도 그냥 시스템 소득이나 뭐 이런 자산이 많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점점 빈부격차는 심해지는데 서민은 어떻게 되죠? 빚은 지금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요, 결국은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금리 인상을 또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자꾸 망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우리가 이제는 방법이 없다. 나라는 그렇게 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하게 제가 자꾸 애터미가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도구인 게 뭐냐면 부채가 늘어나는데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 그럼 내 직장 생활 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면 직장도 안 뽑아줘요. 젊으면 또 젊은 거라도 알바도 해도 되고 막 하지만 나이가 들면요. 뭐 배달 장사 할 거예요? 택시 할 거예요? 그것도 택시도 뭔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할 게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부채는 늘어나는데 빚은 못 갚는데. 그러니까 자꾸 요즘에 뉴스만 보면 좋은 기사가 나와요? 안 좋은 기사만 나와요? 맨날 자살했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자꾸 뉴스만 보면 아유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망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막.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도 시작이 가능해요. 이거는 무슨 자본이냐? 인맥 자본이다. 내가 돈이 없으면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서 사람을 붙여라. 정말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힘들면 아,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까지라도 사람을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갑으로 사업하는 게 더 유리하긴 하죠. 야, 됐어. 너 됐고 나 따라올 사람 따라. 이게 정말 좋죠. 근데 현실 점검. 내가 그렇게 갑으로 사업을 하려면 뭔가가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지갑 열 돈이 어떻게 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렇게라도 그 사람이 아유 저 사람 참 열심히 산다. 아,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사면서까지도 사업할 수 있는 게 애터미 사업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열심히 하는데 막 잘 안 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우 진짜 저 사람 빨리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아직도 우리나라는 착한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너무 자극적인 걸 이슈화 시키다 보니까 세상에 뭐 쩌들었다느니 막 그러지만 또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진짜 어려우면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제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아드릴 테니까 저 지금 한번 좀 도와주세요.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도와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네가 해줘야 내가 진짜 성공하지 좀 도와줘라 이런 사람과 진짜 감사함을 진실하게 표현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아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요렇게 하는 사람과 누구한테 더 흡입력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무리들은 그냥 완전 그냥 그지근성 마냥 아유 뭐 그지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빈대 마냥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어렵지만 진실되게 정말 내가 꼭 성공해서 같이 그 이 은혜를 갚아드리겠다 그런 자신감과 열정이 보이면 그 사람을 밀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와준다 이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아시겠죠?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도 진짜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지. 저 사람의 행동을 딱 보니까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빌려줄 것 같아요? 은행 가보세요. 절대 안 빌려주잖아요. 제일, 아니, 은행에서도 정말 빌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당당하게 사업을 하셔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말조심이에요. 우리 애터미에서는요, 진짜 말조심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저도 옛날에 초창기 때 저한테, 그러니까, 석세스를 이렇게 모이다 보면 이제 스폰서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대실적인 스폰서님이셨는데, 저는 대실적, 소실적을 그때는 알았기 때문에, 아, 각자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그 스폰서한테 뭐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열심히 꾸준히 하면서 그냥 석세스에서 인사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소실적 파트너가 막 스폰서님 그러면서 뭔가를 막 커피 막 이런 걸 갖다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 우리 파트너 사장님은 참 열심히 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섬긴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저하고 엄마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스폰서님의 파트너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차 한 거예요. 왜? 내 파트너인데 순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실수인 거예요. 내 파트너 사장님은 이렇게 잘해요. 그러면 나는 파트너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실적이다 보니까 남 보듯이 했던 게 실수다. 그다음부터도 저한테 엄청 신경을 써주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도 말 조심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단장님이나 박한결 회장님이 1일 매일매일 2천만 대 2천만 포인트가 뜰 때까지는 대실적 소실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내 밑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내 밑에 들어오셔야지 사장님이 좀 도움을 받는데 그놈의 말 때문에 내 밑에 그 본인 밑에면서 왜 내 밑에라 그러냐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은 내 소실적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맞춰 먹을 때 그 사람 어차피 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입이 방정이라고.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자꾸 말 실수를 해요. 왜? 누구나 다 이익적으로 내 소실적으로 수당을 받기 때문에 말 실수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트너가 한두 명이 아니라 나는 한 사람한테 얘기한 거지만 듣는 사람은 10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전체 복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뜯기고 찢기고 피가 나고 맨날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자, 옛날에 총단장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예를 들으면서 총단장님이 이제 파트너분의 예를 들으면서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해주셨는데 꼭 이런 파트너가 있었대요. 직급이 본부장이었는데 개보도 상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 파트너잖아요. 그러면 내 우측에 누가 있고요, 누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A 사장님의 파트너인데요. A 사장님의 파트너고요. 여기 B 사장님의 파트너세요. 꼭 자기 파트너인데도 꼭 A 사장님의 파트너래. 그래서 총단장이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A 사장님의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지 마라. 네 파트너다, 네 파트너. 그리고 아, 예, 예, 아, 예. 이래놓고 또 대보도 상담하면 여기 A 사장님의 파트너가 있고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못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누군가를 스폰서님들한테 계보도 상담을 할 때 A 사장님의 파트너에 누구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제 좌측에 A 사장님이 있는데요. 그 A 사장님 밑에 요 B가 있고요. 그 밑에 C가 있고요. D가 있습니다. 요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우측에는 그 별표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별표 밑에는 달림이가 있고요. 여긴 별림이가 있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내 파트너들한테도 말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말한 거는 까먹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말조심을 하려고 해요. 근데 특히나 이 대실적과의 관계는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 아빠랑 엄마랑 처음 초창기 때 대실적에다만
진짜 시스템, 왜냐면 소실적이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너졌으면 보통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엄마 아빠는 이 비전을 아셨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게 무너졌어. 근데 무너진 이유도 시스템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다행히 그거를 대실적이라도 더 키워놔야겠다라는 큰 그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두 분이서 대실적의 지금의 이제 이영순 팀장님이죠. 그때 아무것도 그냥 제가 노래교실 하면서 그때 그 딱 한 번 나오셨던 분인데 그 분을 저희가 이제 아빠가 5년간을 그렇게 종로 세미나를 태우고 다니셨어요. 근데 저도 그때 이제 제가 사업한 건 아니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단계였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이렇게 편하게 앉고 싶은데 자리가 없으니까 저는 바닥에 그 알죠? 이렇게 발 대는 거. 거기에 쪼그려 앉아서 갔어요. 제가 그때. 자꾸 체구가 작으니까 너 밑에 앉으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그게 대실적이다. 그때 아빠랑 이렇게 이영수 팀장이랑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빠는 5년까지는 몰랐는데 이영수 팀장님이 너무 아빠한테 고맙다고 하시면서 5년간을 그렇게 계속 대실적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시스템을 안내해 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실적, 소실적 따지지 마시고 대실적은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실적은요. 그리고 이 한 줄이 터져도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이 대실적은요. 이 뿌리부터 가지까지가 대실적이에요. 소실적은 잎사귀가 소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쪽이 터져서 늦게 나오신 분들이 잘 못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죠. 그 왜 그러냐면 내가 내공을 어디서 키우냐? 이 대실적을 키우면서 깨지고 부딪히고 이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이 가지까지 무럭무럭 튼튼하게 만들면서 이 내공이 깊어지니까 이 소실적이 이 노하우를 가지고 이 내공을 가지고 이 소실적을 키우다 보니까 튼튼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한쪽만 한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애터미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좌우가 왜 갑자기 바뀌죠? 다른 네트워크는 보통 대실적은 대실적이 되던데 여기는 스폰서 라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바뀌죠? 여러분 마케팅 플랜 자체도 달라요. 왜? 이 두 줄 바이너리죠, 우리 애터미는. 이 두 줄 바이너리 네트워크 회사에서는요, 반드시 진입비랑 유지비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가 쭉 내리게 되죠. 자, 보세요. 내가 있고 스폰서도 이렇게 두 줄이 있잖아요. 그럼 나의 이렇게 두 줄, 스폰서도 그 위로 두 줄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좌우가 스폰서의 한 줄이에요. 근데 스폰서가 이제 여기 한쪽도 키우면서 또 이쪽도 내 좌측을 분명히 키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진입비, 타넥터크처럼 진입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는 데는 이 사람들이 어차피 계속 매달 정기 구매식으로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더 커지지. 왜?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애터미는요, 이런 강제 조항이 없잖아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100명이 달려도 매출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100명이 달렸는데 여기 100명이 달려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한 10명을 달았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한 3명이 시스템을 탄대. 그리고 막 스스로 주문하고 그러면 어디가 더 커질까요? 100% 우측이 더 커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전달도 하고 시스템도 하고 에이코 체크리스트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들을 또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는 물줄기가 또 이렇게 우측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럼 좌측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왜 스폰서가 내 좌측을 안 잡니 뭐니 이러면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저울을 재면서 요쪽이 조금 기울어지는 것 같다. 그럼 빨리 또 붙이셔야 돼요. 내가 좌우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실제 그 가입은 13년도에 돼 있는데 실제 사업한 거는 17년도입니다. 근데 제가 17년도다 보니까 그 13년과 17년도의 사이에서는 이 연도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가 막 붙여서 내려갔겠죠. 제 좌측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우측을 또 열심히 붙였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붙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우측이 몰입을 하다 보니,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내 소실적을 더 같이 또 몰입을 해주다 보니까요. 우측의 센터가 4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확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제 반대쪽을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좌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한 3배 이상은 크게 키우셔야 돼요. 저희 엄마도 이제 원래는 한 3배 정도 됐다가 이제 우측이 확 커져 버리니까 이게 150대 150, 240대 240 이게 딱딱딱. 여러분 대실적이 튼튼한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왜? 내가 소실적을 하는 데마다 족족히 딱딱딱 맞을 수가 있는데 이 대실적과 소실적의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별 차이가 없다. 3배 이상 정도 차이 나야지 내가 소실적을 열심히 하는 만큼 쫙쫙쫙쫙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한 배, 2배 정도 했을 때는요. 요게 150대 150 맞을 수 있던 거를 반대쪽에서 안 떠서 못 맞을 수가 있고 뭐 240대 240불 맞을 수가 있는 거를 반대쪽에 안 떠서 그냥 150대 150이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 본부장 정도 되면 야, 그 스폰서들이 왜 대실적을 더 확 키우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를 머리에서부터 진짜 가슴 깊이 느껴져요. 그랬을 때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실적이라고 해서 매출이 저는 실제 3배가 차이가 나요. 아니구나. 2배다, 2배. 2배니까 3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키우는 거, 더 키워. 왜? 또 바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부모가 그 했던 거 과정을 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계속 스폰서들의 과정을 보면요. 파트너들은 그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완전 초보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확률이 높아요.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폰서가 계속 그거를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아직도 대실적이 아니니까 거기 더 집중해야 되고 더 키워야 되고 더 만나줘야 된다 해도요. 자기 소실적 빨리 맞추고 싶어가지고 그게 안 돼. 왜? 우물안 개구리거든 아직은. 근데 아직 병아리다 보니까 자기 중심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 파트너가 조금만 소실적에선 직접적으로 실제 매출이 뜨니까 막 소실적만 모으면 입이 뻥긋뻥긋하고 막 대실적에서 막 커졌다 그러면 네, 네 이러고 막 있고. 그래서 그게 아직 못 알아들어요. 애터미의 맥을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내공을 쌓이면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이제 애터미에서 점점 잘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뭔가 계속 파트너가 만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이 사람과 부딪히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총단장님이 말씀하신 내 능력 1%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 1%인데 그게 100명이면 100%라 그러는데 자, 거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애터미를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한 마음 한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냥 능력 1%만 가지고 하면서 내가 뭔가 계속 딴짓을 하고 애터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의 1%가 여기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거를 제가 뭐라니까. 송하나에 그걸 좀 빨리 좀 얘기를 해주지. 그거를 또 얘기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1%만 보려고 했더니 또 1%는 또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1%의 능력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능력 1%만 있으면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100명이면 100%다. 근데 그 내 능력의 1%는요. 애터미를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든 사람들끼리 뭉쳐서 10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설렁설렁 하면서 애터미 이런 그냥 대충대충 해 돈은 벌고 싶고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면서 소개시켜주고 뭐 하고 이거는 1%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건 그냥 고마운 소비자지 재심합력을 하는 같이 성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트너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잖아요. 방향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뭔가를 사장님 이것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떨어져 나가요. 근데 저는 제 경험상 느꼈던 거는 정말 온갖 애정과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가 이제 이 사람은 나랑 이제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어도 내가 뭔가 손절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도 뭔가 미련이 없어요. 왜? 모든 희생과 에너지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데 그럼 거꾸로 그 상대방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함이 이제서야 느껴지는 거야. 진짜 스폰서님 나를 이렇게 도와줬구나. 있을 땐 몰랐는데. 그게 나중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밑에를 찾아 나서 가야지, 내려가야지, 그 진짜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고 감사함으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너무 성공시켜주고 싶어서 온갖 애정을 쏟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애정만 쏟아내고 뭔가 밑에 뎁스가 안 내려가면요. 영원히 정신 못 차려요. 그건 진짜 명언입니다. 총단장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 진짜 총단장님이 하는 말이 다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맨날 나는 이런 거지. 나는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고마움이 하나도 없는가? 그럼 그 상대방은 또 이거야. 너는 나 때문에 돈 벌었잖아. 거꾸로 그 상대방도 내가 다 한 거 너 그냥 돈 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그 사람 밑에 내가 계속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애정 쏟아주고 했어. 하면서 밑에가 막 내려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나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었네. 나 없어도 이제 되네? 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이제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스폰서의 감사함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의 실력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내가 강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밑에를 죽기 살기로 달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싶다면요. 방법은요. 밑에 붙이고 계속 사람을 찾아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논쟁은요. 그 스폰서가 항상 상담을 할 때 A 파트너, B 파트너가 만약에 싸웠어. 그러면 스폰서의 입장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조직이 많이 생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말도 맞고요. B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말도 맞습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여야 논쟁 막 그 얘기 하죠. 아파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뭐 아파트 다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고 아파트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자, 무주택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무주택자들 집값 올리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집값이 안 올렸으면 좋겠고 빨리 잡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어떨까요? 다주택자는 보유세도 없애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 좀 줄여줬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거를 뭔가 이거를 제재하면 다주택자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겠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집값 잡겠다고 하면 다주택자들은 싫어요, 좋아요? 싫죠. 무주택자는 어때요? 좋죠. 근데 집값이 막 올라. 그러면 무주택자는 싫어요, 좋아요? 싫죠. 근데 다주택자는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다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사람들이 다 기준에서는 내가 이익이 되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주관적인 게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쏠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리더는요,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논쟁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인정을 하면서 다르다는 걸 인정을 시켜서 불화를 없애는 거를 중재를 시켜주는 게 리더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말도 맞거든요. 다주택자의 말도 맞잖아요, 여러분. 집값 떨어지는 거 다주택자한테 싫죠. 그럼 무주택자들 집값 오르는 거 싫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말도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담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서 총단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율을 하기 위해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해결을 찾아라.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례가 있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만 보지 마시고 거기 안에 내용의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그 사람이 갑자기 호응적인 반응을 보여주더라. 되게 뭐 거절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보라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냥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해라. 이게 아니라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다 자기 중심.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살인자가 봤을 때 우리는 나쁜 사람인데 그 살인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나는 억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뀌고 그냥 다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알고 가셔라. 네트워크도요. 이 애터미 사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진짜 이게 뭔가를 가르치려고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중재 역할을 근데 너무 그 사람한테 막 맞다고 막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래요 맞아요 아이고 그 사람이 잘못했네 라고 해도 큰일 나요 여러분. 왜냐면 그 사람과 맞장구를 치는 순간 그 상대방은 내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잘못 와전돼서 스폰서님이 내 말이 맞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삐그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진짜 이게 어려운 게 맞장구를 쳐줘도 안 되고 그냥 들어만 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상담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말이라도 풀면서 좀 해소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화가 났을 때 어딘가에 풀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 진짜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 저도 막 누구를 이간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승질이 났을 때 제가 초보자 때 막 열정은 넘치는데 막 안 따라줬던 파트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막 통담한테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얘기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통담자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얘기가 없어. 조용해.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랬더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왜? 거기다 대고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걔가 문제네. 이런 얘기를 하면 요 말이 들어갈 수가 이경구 총단장님이 그러더라. 라고 들어갈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파트너들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아직 리더는 아니어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리더를 가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만 내 밑에 내가 아직 직급도 없고 이래도 내 밑에 파트너가 들어오면 또 이제 뭔가의 책임감이 또 생기다 보니까 내가 스폰서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력이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렇게 잘못되면 그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잘하는 거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장님 지금 너무 피곤하시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을 띄워주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이 사람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한마디만 정말 부드럽게만 얘기를 해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웃는 연습을 좀 하세요. 내 얼굴이 맨날 쪄들어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맨날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이 얼굴이 벌써 일그러져 있거든요. 그럼 내가 사람을 만나고 막 오셨어요 이렇게 웃어도요. 벌써 사람들은 감이 있어가지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말레이시아인가? 총단장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리더가 되고 싶다면서 성공하고 싶다고 이제 찾아오신 분이 있대요. 찾아왔던 사람이 있대요. 파트너분이.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진짜 성공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요? 그랬더니 너 오늘부터 당장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네 얼굴은 맨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얼굴에 힘이 들어갔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무서워서 손님들이 편하게 그 애터미를 사업 설명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습관적으로도 이게 정말 기본적인 단순한 거지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그냥 세수하고 그냥 얼굴 닦는 거 외에는 거울 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틈나면 거울을 많이 봐. 그래서 저 같은 애들은 거울을 항상 수시로 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거울을 거의 안 봅니다. 뭐 약간 밥 먹을 때 이빨 고춧가루 꼈나? 요 정도만 보지 진짜 의외로 거울 잘 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거울을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웃는 연습. 저 옛날에 저 연습생 할 때 저도 사실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꼬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자 입술이었는데 이렇게 일자 꼬리였는데 맨날 이렇게 이 하면서 웃는 연습을 했거든요.
웃는 연습하니까 입꼬리가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 화면이 또 안 이쁘니까 이렇게 턱을 떨어뜨리라는 연습을 맨날 했거든요. 입에 힘을 빼라, 뭐 해라. 그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사진들 이렇게 찍으면 안 이쁘거든. 이렇게 해갖고 턱을 탁 내리면서 이렇게 꼬리를 씩 올리는 연습을 계속 했어요. 근데 처음엔 너무 어색했는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입꼬리가 왜 이렇게 예쁘냐고 막 꼬리 수술했어? 요즘은 한국에는 꼬리 수술도 있거든요. 근데 입꼬리 수술 잘못하면 그 조커처럼 돼요. 그거 되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정말 내가 웃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진 진짜 입꼬리. 이거는 사람이 하면 진짜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 쌍꺼풀도 제가 초등학교 때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력하면 돼. 쌍꺼풀 만들고 싶어서 그 붙이는 거 있죠. 맨날 붙이면서 그 실핀으로 이렇게 맨날 눈으로 했더니 쌍꺼풀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보조개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꼬챙이빗 있죠. 꼬챙이빗으로 맨날 이렇게 누르면서 했더니 그거는 좀 잘못돼갖고 여기 주름이 생겨났는데 어쨌든 사람이 노력을 하면 된다. 저도 정말 연예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연예인 되려면 확 예뻐야 되는데 예쁜 얼굴이 아니다 보니까 예뻐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예뻐지려고 사람들이 연예인 포스가 없는데 막 이런 얘기 저도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뻐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웃는 연습, 뭐 노래 연습부터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예인도. 근데 우리 애터미도 여러분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과 신뢰를 탁 쌓기 전에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 연습, 외모 이런 것도 많이 가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사업은 내가 스스로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직이 만약에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조직이 안 커지지? 한 거는 뭐냐면 그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누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나 제가 봤을 때는요. 내 파트너도 파트너지만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전달을 안 했을 제대로 잘 못 알아듣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탓은 다 나한테 있다.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애터미 사업하면서 첫 단추, 총단장님도 항상 첫 단추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첫 단추가 한번 잘못 깨지면요. 그걸 다시 하기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A코어 체크리스트를 바로 가르치면서 진행을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과 그냥 그 사람의 환경을 다 봐주면서 해줬던 사람들과 시간을 딱 두고 봤을 때 결국 그 사람들 A코어 체크리스트를 한 사람들이 빠른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됐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을 망친 계기가 된 거구나. 그거를 또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저 사람을 성공시키고 싶어. 근데 저 사람의 반응이 A코 체크리스트 하라니까 됐어요 됐어요 이럴 때는요. 그냥 내 머릿속에 이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 사람은 그냥 고마운 소비자다라고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저 사람 빨리 소개받고 빨리 누군가를 찾아야겠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뭔가가 바뀌어서 배워야겠다 할 때는 집중적으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저는 무조건 센터 낼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 만나면 제 파트너랑 같이 막 센터 부자들만 찾으면서 센터 막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총단장님이 너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싹 끊어 이랬을 때 진짜 멘붕이었거든요. 아니 새로운 사람 만나라 그러고 가입도 해야 되고 제품도 전달해야 되는데 왜 끊으라는 거야?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을 그 리더 두 명이 있었거든요. 알아들을 때까지 교육시켜. 이게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사람들은 가입을 시키세요. 가입을 시키는데 그 중에 딱 리더감이 나오면요. 그 사람이 뭔가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더뎌도 꾸준히 찾아가서 알아들을 때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셀프 리더들이 나오면서 진짜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냥 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이거 배우셔야 돼요. 또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아유 나는 귀찮아 아유 복잡해 막 아유 나는 됐어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고마운 소비자로 딱 남기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소개만 해주세요. 그러고 넘기시라고.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나도 진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 저 사람은 그냥 고마운 소비자라고 생각을 바꿨어. 근데 그 사람이 막 소개를 시켜줘.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내가 이 사람 어차피 사업자로 생각 안 했는데 매출 올려주는 고마운 소비자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를 찾아주는 고마운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건 다 내 생각에 달렸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어거지로 시키지도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전달하면요. 나 이거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집중해서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단추가 정말 애터미에 된 맥을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게 나중에 빨리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또 복제가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아주 가슴 깊이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제 파트너분들의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결국은 또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한테 빨리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총단장님도 항상 저한테 뭐라 했냐면 나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복제잖아요.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 내 파트너들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도 강의하고 싶다. 아니면 저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거구나 리더가 되면 이렇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총단장님이 저한테 그때 종로 처음 강의했을 때 2시간 강의인데 제가 2시간 못한다 해서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1시간 그때는 제가 짧은 영상만 하다 보니까 길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공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1시간 하다가 그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보고 이제 기대가 돼가지고 왔는데 1시간에 끝내가지고 클레임이 걸렸었던 거예요. 종로에서. 그래가지고 저보러 하려면 제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때 제대로 이제 가르쳐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제 제대로 하면서 지금은 어떨까요? 1시간짜리, 10분짜리, 15분짜리, 2시간짜리, 4시간짜리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죠. 4시간도 떠들어댈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그만큼의 내공이 생긴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무대를 서고 계속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저도 제품 강의 무대 서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저 마케팅 플랜 하고 싶어요. 저 비전 강의 하고 싶어요. 요런 분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가 나를 복제하기 때문에 나도 뭔가 자꾸 무대에 서려고 해야 되고 자꾸 강의를 하려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밑에 파트너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파트너들도 그렇게 강의하겠다는 파트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애터미는요, 배움이 끝이 없어요, 진짜.